옛날에 트렌드는 뭔가 획기적으로 팍 하면서 얼굴 눈코 딱 바꾸면 내 인생 바뀐다, 막 좋은 남자 만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요새는 인상 바뀌는 것보다는 예전의 나를 되찾자. 그러면 어떻게 되면 눈코는 그냥 좀 놔두고 다시 본인의 가장 예뻤던 시절로 돌아가게, 어쩌면 그 예뻤던 시절보다 조금 더 빛나게 하면은 나이 들수록 행복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리치파카입니다. 젊어 보인다, 어려 보인다, 이런 말을 싫어하는 분이 아무도 없으시겠죠? 그리고 이 자기 개발 중에 아주 큰 일환으로 자기 관리가 빠질 수 없는데요. 오늘은 나다운 얼굴, 그리고 나를 더 빛나게 만드는 얼굴을 만들어 주시는 유혜미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사역에 있는 비아이오 성형외과의 유혜미입니다. 자, 최근에 많은 분들이 위고비라고 하는 그 주사, 네. 그 다이어트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으시고,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그걸 하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게 진짜 효과가 좀 어떤지 궁금하고, 그 작용 원리도 좀 궁금합니다. 위고비, 말 잘 보면은 위가 고비가 오도록 하는 왜냐면은 우리가 위가 그냥 음식이 슝슝 통과를 해버리면 계속 배고프잖아요. 넣고 소화를 빨리 시켜서 빨리 내보내면은 금방 또 음식이 들어오잖아요. 배고프잖아요. 근데 위에 고비를 줘서 음식이 잘 안 내려가게끔 해주는 게 위고비예요. 아, 진짜 그 뜻인가요? 아니요. 진짜는 아니고요. 저는 진짜 위에 고비를 주는 그 뜻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위고비라는 거는 그냥 상품명이고요. 원래는 GLP-1 리세트 아고니스트로 불리고 있고요. 이제 그런 성분들은 뭐 위고비도 그랬지만 삭센다, 이전에 썼던 거. 근데 삭센다랑 거의 동일한 성분인데요. 삭센다는 하루에 한 번씩 주사를 하는 거고, 위고비는 일주일에 한 번 주사를 훨씬 하는 편리하긴 하네요. 텀이 맞아요. 기니까. 셀프 주사해야 되는데 맨날 주사하면 힘드니까 그쵸. 일주일에 한 번만 하니까 훨씬 좋고, 그리고 이게 위에만 도움을 주는 게 아니고 뇌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뭔가를 갈망하고, 특히 탄수화물 중독 있잖아요. 탄수화물 중독을 좀 좋게끔. 저요. 저 밥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러면 위고비를 맞으면 네. 식욕 억제도 되고 절제력도 생긴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알코올 중독이나 뭐 좀 금연하시는 맞아요. 분들, 이런 분들께도 도움이 되나요? 그런 것도 이제 부작용 중에 하나죠. 결국엔 부작용이 좋은 효과를 주는 거죠. 좋은 부작용. 어떻게 보면 그 부작용이라기보다는 더 좋은 작용이기는 하는데, 그 있잖아요. 약간 중독 증상이 있는 사람들을 이제 CT나 MRI 촬영을 하면은 앞에 있는 두정엽 아니면은 전두엽 쪽에 약간 막 이렇게 시그널이 증강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시그널이 증강되어 있는 사람은 뭔가를 되게 열중하는 사람이에요. 중독 증상. 그래서 알코올 중독 아니면은 뭐 도박 중독.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정신과 약을 먹여도 그런 시그널이 감소를 하죠. 근데 위고비 자체도 이제 탄수화물 중독되는 그 시그널을 약간은 감소시켜서 우리 배가 불러도 뭔가 계속 땡기는 거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게 바로 요 시상하부에서 생기는 건데, 그런 것들을 조금 레귤레이션을 잘 해준다. 그래서 맛있는 치킨을 봐도 생각보다 안 땡기네, 이제 이게 되는 거죠. 옛날에는 막 먹방만 봐도 막 군침을 났지만, 그럼요. 이거를 맞으면 군침이 안 나오는 거죠. 신기하다. 근데 신기하죠. 그런 말도 있잖아요. 이게 위고비 의지력 없이도 다이어트가 가능하다. 맞아요. 그 의지력을 도와주는 의지력을 거죠. 도와주니까. 봐봐요. 우리가 우울할 때 의지력으로 우울증을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거는 정신과 가서 우울증에 대한 적당한 약을 먹으면 약간은 이제 조금 덜 우울하고 기분이 조금 좋아질 수 있는 도움을 받는 건데, 위고비 역시 약간 이 감정적인 문제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구나. 먹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입이 안 받아들인다, 이 말이 진짜네요. 네, 이게 위에 뭔가 자꾸 음식이 있으니까 계속 배가 부른데, 우리가 뷔페 먹으러 갈 때 배부르면 더 못 먹잖아요. 맞아요. 그게 빨리 온다는 거죠. 대신에 음식물이 늦게 내려가니까 이게 부작용 중에 하나가 역류하는 증상도 있고, 너무 오랫동안 음식이 오래 있으니까 변비도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용량을 잘 조절을 해야 돼요. 부작용 얘기를 하셔서 저도 들었던 건데, 네. 이게 위고비를 맞으면 20년 정도의 근손실이 막 일어난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거는 사실 위고비를 맞았을 때 그 머슬에 대한 감소량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근데 봐봐요. 음식을 안 먹잖아요. 배불러서 안 먹으면은 결국에는 단백질량도 줄고, 근육은 단백질이 있어야 성장을 하는데 그런 것까지 못 먹으니까 살이 빠질 때 지방이랑 근육이 있으면 뭐부터 잘 빠질까요? 근육 먼저 빠지죠. 근육 먼저 빠져요. 네. 아주 손실력이 되게 세요. 조금만 신경 안 쓰면 훅 빠져요. 아. 지방은 우리 몸을 보호하는 기관이에요. 몸이 좀 비상사태
상태에 있을 때는 지방은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 튼튼하게 몸을 지킨다고 해요. 그래서 계속 굶잖아요. 그러면 지방이 더 안 빠져요. 맞아요. 그래서- 어제 PT 선생님도 원래 지방은 우리 몸에서 필요로 하는 거고 근육은 그렇게 원래 필요한 건 아니다. 그래요? 라고 인식을 한다라고 뭐 그래서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진짜 근육은 같이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기초 대사량, 그러니까 몸을 돌리는 기초 엔진 자체가 그 속도가 힘이 점점 감소를 하는데 위고비로 살이 빠지지만 근육이 먼저 빠져버리니까 힘도 빠지고 조금 더 노인이 가까워지도록 빠지는 거죠. 그러면 근손실을 유발해서 좀 노화가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게 그 위고비를 맞음으로써 근육이 막 싹 빠지고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에요. 그냥 몸무게가 빠지다 보니까 맞아요. 근손실이 예. 일어나는 음식을 다 안 먹다 보니까 이게 식욕이 떨어지니까 그냥 굶는 분들이 생기는데 결국에는 그냥 금식을 하다 보면 근육 빠지는 것처럼 또 아픈 사람들 보면 얼굴이 되게 헬쓱하게 빠지잖아요. 약간 그렇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위고비를 할 때는 잘 먹어야 돼요. 특히 단백질을 아침, 점심, 저녁 다. 단백질을 잘 챙겨 먹어야 되는구나. 원장님께서는 동안이 권력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이게 동안이 단순히 얼굴 젊어 보이는 것도 동안이지만 네. 좀 뭔가 마음적인 거, 심리적인 거 이런 것도 좀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원장님은 동안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신지. 동안은요 활기차다, 활기차다. 에너제틱하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면접을 보는데 이 사람은 되게 쌩쌩해 보이고 이 사람은 희마리가 없어 보여요. 누구를 뽑을까요? 결국 동안인 얼굴이 사람에게 호감을 살 수 있고 자기의 에너지 그리고 자신감을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면 나이 든 사람은 눈이 처지니까 뭔가 힘들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젊은 사람은 눈빛이 또렷하잖아요. 그게 열정과 에너지를 나타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은 동안이 권력이다. 권력이라는 거는 결국 힘 그리고 돈?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는 확률이 아무래도 좀 더 젊어 보이는 얼굴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만약에 여자들끼리도 모였을 때 세월을 직격탄으로 맞은 분과 세월을 거스르는 분이 있으면은 모두의 관심은 아무래도 동안인 분들에게 가게 돼 있고 맞아. 질문도 막 많이 하고 어떻게 또 야, 관리하냐. 어떻게 너는 동안이냐. 그리고 동안이 되려면 사실은 그거를 유지할 만한 시간과 돈과 여유가 있어야 되기는 하고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노력도 해야 돼요. 결국에는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먹는 거 모든 걸 다 공부하지 않으면은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게 원래 그건데 그거를 나이 드는 걸 역행해서 가려면은 진짜 공부 많이 해야 되고 자기 개발 많이 해야 되고 노력해야지만 된다고 생각해요. 시간도 써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되고 그럼요. 그쵸. 돈도 비용도 필요하고. 좀 네. 필요하고 노화를 역행하려면은 원래 그 법칙을 거스를 정도의 힘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참 그게 쉽지 않죠. 네. 그럼 동안을 위한 핵심 요소로 단백질, 수분, 비타민C 이 세 가지를 강조하셨는데 이렇게 젊은 네. 피부, 몸 이런 것들을 유지하려면 또 어떤 식습관이 좀 필요할까요? 원래 나이가 드는 걸 보면은요 근육 빠지죠. 그리고 수분이 빠지죠. 애기였을 때는 우리 양수에 있었다가 나이 들수록 흙으로 가듯이 건조해져요. 나이 들수록 건조해지고 비타민C는 안티옥시던트니까 항산화. 나이가 들면은 산화가 돼요. 한마디로 녹쓰는 거죠. 근데 이거를 반대로 하려면은 안티옥시던트를 먹어줘야 되는데 안 먹으면 우리 몸에서 비타민C가 생성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먹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영양제도 먹기 싫고 뭐 자연스럽게 늙고 싶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좀 게으른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비타민C는 좀 필수적으로 뭐 많이 얘기는 들었어요. 네. 근데 이게 제가 지인분들도 좀 여쭤보면은 어떤 분들은 영양제 뭐 한 7개 먹는다고 하는 분도 있고 또 제가 같이 운동하는 팀의 어떤 형님은 네. 이 영양제를 14가지를 먹는데요.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 먹을 것 같은데 원장님이 좀 추려주실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좀 필수적으로 먹어야 된다? 제가 다이어트를 병원에서 프로그램을 할 때 꼭 먹으라는 영양제가 한 4가지 정도 4가지. 있어요. 오. 첫 번째는 뭐 비타민 C 당연히, 네. 비타민 B, L카르니틴, 차전자피. 비타민 C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 세포 안에 이제 녹슨 애들을 좀 청소해주고 그리고 다시 안 녹슬도록 도와주는 것도 하지만 면역 세포도 활성화시키고 사실 면역 세포는 뭐 백혈구나 이런 T 림프구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근데 백혈구도 그러니까 자기가 일을 많이 할 때 비타민 C가 있으면은 그거를 되게 많이 소모해서 일을 해요. 근데 비타민 C가 없으면은 약간 일을 좀 못해요. 그래서 아픈 사람에게 있어서 비타민 C 농도가 좀 감소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비타민 C를 많이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되게
거의 옛날부터 논문으로 많이 나와 있고 그래서 뭐 코로나인 사람들 중환자실에 있었던 사람들이 정맥 주사를 줬을 때 중환자실에서 사망률이 좀 더 낮았더라 이런 논문이 되게 많은데 그때 중국에서 대량으로 비타민C가 엄청 많이 들어갔대요. 거의 막 몇 톤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많이 썼다고 하고 그때 비타민C 논문이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코로나와 연결돼서. 그래서 면역력도 도와주고 우리 나이 먹으면 계속 아프잖아요. 저도 피곤하고 아파서 비타민C를 많이 먹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비타민 B는 탄수화물 대사를 도와줘요. 그리고 탄수화물을 먹어도 맛있으니까 해피는 한데 이걸 먹어서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나이 들수록. 비타민 B는 그런 전환율을 조금 높여줘서 에너지가 좀 낼 수 있게 도와주고 그리고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많이 먹으면은 결석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의과대학에서도 이게 시험 문제로도 나와요. 비타민C 많이 먹었을 때 생기는 부작용, 그리고 결석. 그래서 되게 걱정을 많이 하는데 사실 비타민C가 결석을 유발하는 게 비타민C에 있는 옥살산이라는 게 있고 우리가 우유 같은 걸 먹는 칼슘 걔가 같이 결합을 하면 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돌이 생기는 게 물을 많이 먹으면은 요간에서 빨리빨리 빠져나가요. 그래서 저는 비타민C를 많이 먹기도 하지만 물도 하루에 2-3리터씩 계속 먹거든요. 2-3리터요? 약간 의식적으로 많이 먹어요. 잠시만요. 단백질은 체중의 3분의 1g만큼을 아침에 먹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좀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식단 구성 방법이 있을까요? 현실적인 식단 구성 방법. 아침에 단백질 20g 먹으려면은 계란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계란 하나가 단백질 7g이거든요. 7g. 그럼 네. 20g을 먹으려면 한 3개는 먹어야 되죠. 최소 3개. 그래서 삶은 달걀 뭐 3개. 근데 물리잖아요. 그럴 때는 계란 후라이, 계란찜. 닭가슴살이 더 쉬울 수 있겠네요. 닭가슴살은 100g짜리 하나에 한 14g 정도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00g짜리 하나에 한 20에서 30g 20-30g 정도예요. 들어가 있네요. 저도 죄송합니다. 100g씩 계속 먹었거든요. 맨날. 근데 물려요. 물려서 돌아가면서 먹으면 되고 고기 종류는 다 단백질이니까 그런 것들을 챙겨 먹으시면 되고 또 아침에 음식 해먹기 되게 바쁘니까 안 먹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예 단백질 음료 드링킹 있잖아요. 그런 거를 프로틴 드링킹을 커피에다 섞어 먹어요. 그러면 약간 카페 라떼 맛이 나거든요. 아메리카노에. 그래요? 달달해요. 네, 그래서 거기다가 방탄커피는 이제 MCT 오일이랑 버터가 들어가 있는데 MCT 오일은 지방을 타게 만들어주고 버터는 포만감을 좀 많이 줘서 배가 안 고프게 도와줘요. 그래서 여기 커피 하나 아메리카노 한 잔 하고 거기다가 단백질 하나 넣고 방탄커피 가루가 있어요. 그러면 엄청 맛있게 그래요? 아침이 해결돼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실 상상하면서 되게 맛없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헤이즐넛 맛도 있고 초코 맛도 있고 온갖 맛이 다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달달하고 맛있어요. 또 그게 집중력도 좋아지잖아요. MCT 맞아요. 오일 먹으면. 잘하시네요. 자기 개발 또 미라클 잘하시네요. 모닝러로서 아침에 집중력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많이 저도 검색하고 알아봤죠. 근데 이제 MCT 오일을 먹으면 좋다라고 해서 저도 방탄커피를 종종 먹었고 어제도 안 그래도 새로 주문하고 했어요. 근육이 빠지면 보잘것없이 늙는다 이런 말도 있고 네. 실제로 또 팩트는 맞잖아요. 근데 이제 근육이 그러면 이 계속 빠지는 것을 좀 막기 위해서 네. 이런 운동법은 좀 해서 이쪽 근육은 좀 챙겨야 된다 하는 게 있을까요? 자, 우리가 투자할 때 가장 수익률이 높은 데다가 투자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우리 몸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 근육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겠죠. 아. 어딜까요? 제일 큰 근육은 등 근육, 엉덩이 근육이에요. 아, 등 근육, 네. 엉덩이 근육.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몸이 왜꼬부정해져요. 근육이 없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되는구나. 되죠. 근데 근육이 크면요, 이걸 받쳐줘요, 이렇게.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운동을 사실 안 하고 자꾸 구부정하면서 척추도 구부정하게 되잖아요. 근데 등부터 잡아주면 이 펴지고 근육이 없으면 척추가 자꾸 앞으로 이렇게 되고 이제 꼬부랑 할머니 되고 하기 때문에 등 근육이 되게 중요해요. 등 근육. 등 근육, 엉덩이 근육. 그래서 엉덩이 근육 하려면은 그냥 스쿼트 매일 양치하면서 30번씩 양치하면서 합니다. 네. 헬스장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헬스장 일상생활에서 그냥 맨날 30번씩 하다 보니까 그냥 차곡차곡 근육을 모은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게 찐인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시간이 없어요. 안 날 때도 많잖아요. 맞아요. 또 워낙 또 원장님 바쁘실 테니까. 그렇게 안 하면 하나도 안 하니까. 네. 또 제가 듣기로는 원장님은 정수기 옆을 지나갈 때마다 물 꼭 드신다고 한 컵, 두 컵씩. 그렇죠? 맞아요. 저는 사실 눈으로 먼저 보고 행동을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러면 정수기 보면은 빨리 물을 먹고, 왜냐면 평소에 안 보이면 안 먹잖아요. 보이니까 한 컵 먹고 또 한 컵 먹고 나머지 한 컵 들고 가고, 그럼 벌써 3잔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정수기 앞에서 안 먹던 물을 3번이나 먹을 수 있으니까 한 500ml는 되겠죠. 그 정도만 먹어줘도 그렇게 한 6번만 하면은 3리터예요. 사람들 피부 건조하면 와서 물광 주사 맞거든요. 그리고 크림 많이 바르잖아요. 맞아요. 근데 속에 물기가 없는데 여기다 발라만 준다면은 계속 건조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알게 된 게 진짜 다이어트 2달에 11kg를 4년 전에 뺐는데 그때 매일매일 3리터씩 먹었어요. 그러고서는 바디 프로필을 찍기 하루 전에는 물을 먹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탈수를 해야 근육결이 보인다고. 그래서 물을 끊었어요. 그랬더니 콧구멍이 마르고 눈이 건조하고 입이 바싹바싹 말라서 정말 힘든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많이 먹던 거를 딱 끊으니까 그 건조 증상이 오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이 건조할 때 다시 물을 먹으면 다시 안 건조하기 시작한 거예요. 피부도. 그걸 알고 나서 물이 피부 건조에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구나. 왜냐면 세포가 물을 먹어야 속에서부터 촉촉한데 나무 가지가 이렇게 말라 비틀어졌는데 여기다가 분무기로 물만 뿌린다고 얘가 촉촉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물을 마셔야죠. 짠 하고. 짠할까요? 네. 아, 네. 물짠. 나이가 들수록 여기 팔자주름이라고 하죠. 네. 이쪽이 좀 깊어지잖아요. 그래서 연예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좀 덜 웃는다? 막 웃으면 계속 여기 주름이 생기니까 일부러 덜 웃는다? 막 이런 얘기도 들어봤거든요. 네. 이게 사실인가요? 아, 사실 근육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해요. 애기들도 막 빵긋빵긋 웃는데 걔네들이 주름이 생길까요? 사실 애기들 얼굴 보면 팔자도 있고 목주름도 다 있어요. 근데 가만히 있을 때 주름 사라지고 피부가 두툼하니까 탄력 있으니까 다시 원상복귀가 되는 거죠. 근데 안 그래도 제가 아까 나이 들수록 근육 빠진다 했잖아요. 근데 얼굴 근육도 빨리 빠져요. 근데 피부 자체의 탄력도 떨어지고 피부가 마르니까 얇아지죠. 종이짝처럼 얇아지니까 근육의 볼륨이 감소하는데 피부가 얇게 붙어 있으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그 얇은 피부로 주름이 다 보이는 거고 또 지방이 원래 여기에 붙어 있어야지 이쁜데 나이 들수록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요 정점이 1cm만 떨어져도 엄청 나이 들어 보여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나이 들어 보인다 하면은 요 포인트 정점이 여기에서 조금 떨어지면은 폴드가 생기죠. 팔자가 살짝 얘만 올라가도 이 팔자가 없어져요. 근데 여기는 이제 여기 안면 근육에 중안면부 근육이 요새 되게 좀 인기거든요. 중안면부 근육에 4가지 근육이 있어요. 근데 이 4가지 근육이 웃어야 활성화돼요. 아, 많이 웃어야 되네요. 그러면 나이 들수록 웃을 일이 없어요. 애기들은 잘 웃잖아요. 맞아요. 나이 들수록 안 웃고 인생에 고민들이 많아지니까 자꾸 이렇게 되죠. 자꾸 땡겨요. 아, 그럼 덜 웃어야 된다 이거는 아니네요. 우리 여기 운동하면 여기 근육 커지잖아요. 네. 웃어야 여기가 커지죠. 근데 이걸 안 웃고 계속 이제 뭐를 자꾸 집어넣죠. 그러면은 근육은 가만히 있는데 여기만 뚱뚱한 게 들어가니까 뭔가 어색하죠. 지방이나 아니면은 필러를 너무 많이 넣었을 경우에 약간 여기가 두툼해지면서 약간 원숭이 같은 느낌, 비호감으로 가는 거죠. 원장님 이거는요. 제가 어디서 또 영상을 주워 본 건데 네네. 이렇게 혀로해서 이렇게 혀를 굴리는 요런 습관이 이쪽 팔자주름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이거는 맞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이거 근육 중에서는 아래로 내리는 근육들이 활성화되면 이렇게 당기거든요. 근데 위로 올리는 근육이 활성화되면 올라가요. 결국에는 이렇게 줄다리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래로 내리는 근육들을 보면은 이게 활성화돼 있을 때 약간 얘를 풀어주면은 이 힘아래가 살짝 빠지겠죠. 종아리도 근육이 있는데 마사지를 하고 세게 누르면은 근육이 좀 풀리잖아요. 맞아요. 릴렉스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경직되어 있는 근육을 좀 릴렉스해서 풀어주면은 얘가 약간 릴렉스 되면서 약간 올라갈 수 있다는 거는 조금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목도 이런 운동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맞아요. 이것도 왜냐면은 목에 있는 이런 플라티스마라는 근육들이 있는데 땡기고 있어요. 나이 들수록. 근데 얘를 릴렉스 해주면은 봐봐요. 얘를 이렇게 서로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얘가 힘이 약해져. 그럼 어디로 가요? 올라가겠죠. 네.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하는 거고 사실 여기다가 이제 뭐 턱 라인 보톡스를 맞는 것도 보톡스를 맞으면 근육이 힘이 조금 빠져요. 그럼 얘 힘 빠지면 어디 이렇게 가겠죠. 약간. 그런 거죠. 사실 근데 제가 볼 때는 자주 웃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웃는 얼굴에 복이 오듯이. 많이 웃어야겠네요. 네. 나이가 들수록 얼굴이 커진다라는 얘기를 주변에서도 많이 하시거든요. 뭐 이게 실제로 얼굴이 커지는 건지 아니면 좀 다른 요인 때문에 그냥 커져 보이는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나이가 들수록 얼굴이 어떻게 가냐면은 중력에 의해서 계속 처지죠. 그러면은 이렇게 네모가 돼요. 그리고 입가도 요렇게 처지죠. 그러면은 처질수록 이 턱선과 가까이 되면서 얼굴이 이 라인이 안 생기고 턱 근육과 연결이 되니까 얼굴이 목이랑 연결되어 보이니까 한 덩어리처럼 보일 수 있는 거죠. 이 경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 경계가 하나 있어야지 얼굴이 작아 보이잖아요. 그리고 턱 근육이 많이 발달을 하거나 좀 광대가 많이 커 보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보이면 좀 커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나이가 들면서 얼굴이 크다기보다는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는 꺼지고 처지고 이런 식이 돼버리니까 흘러내리는 얼굴 뭉크 절규처럼.
나이가 들면서 피부도 관리해야 되고 뭐 관리할 부분들이 좀 많은데 인생의 황금기에 이제 돈을 모으듯이 콜라겐과 근육도 좀 이렇게 미리 모아놔야 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34살인데 생각보다 좀 어리죠. 네. 축구 선수들이나 운동 선수들이 이 34살에 은퇴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신체적으로도 많이 좀 노화된다라는 좀 얘기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자기 관리 좀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혹시 나이가 들수록 더 신경 써야 하는 자기 관리의 핵심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요, 자기 관리를 할 때 뭔가 더 플러스를 하는 것보다 마이너스가 되는 거를 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흡연. 맞아요. 술, 담배만 음주. 안 해도 솔직히 들 나이 들어 보일 거예요. 흡연 음주. 네. 뭐 술을 많이 먹고 밤에 잠을 안 자고 악순환이 되면은 되게 빨리 늙어요. 그쵸. 잠을 안 자면 특히. 그럼 자기 관리의 핵심은 뭐 이렇게 막 더 해라 이런 것보다 첫 일단은 번째는 네. 마이너스부터 끊자. 마이너스부터 끊자. 사실 위고비도 안 좋은 거 많이 하면서 이거 해야지 이런다고 좋아질 게 아니고 정제탄수화물을 안 먹어주면서 이걸 해야 도움이 되는 거지. 내가 할 거 다 하고 요거 좀 하면 되겠지?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원장님은 이제 시술도 많이 하시고 수술도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하다 보면은 좀 달라지니까 네. 좀 부자연스럽다 이런 네. 것도 있을 거고 네. 그런 경계에서 원장님이 생각하는 그런 균형은 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가 궁금해요. 옛날에 트렌드는 뭔가 획기적으로 팍 하면서 얼굴 눈코 딱 바꾸면 내 인생 바뀐다, 막 좋은 남자 만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요새는 인상 바뀌는 것보다는 예전의 나를 되찾자. 그러면 어떻게 되면 눈코는 그냥 좀 놔두고 처진 것만 조금 해주고 피부 퀄리티를 좋게 해서 피부가 빛나 보이면은 인상이 좋아지니까 그 보통의 하루가 되게 빛나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럼 네. 요즘은 성형적인 것보다는 피부 쪽에 사람들의 관심이 좀 더 쏠리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외국 환자들도 보면은 뭐 눈코 성형보다는요, 오히려 이제 스킨 부스터. 그래서 외국에서도 막 리쥬란 되게 유행하고 스킨 부스터들, 레디어스 이런 거 되게 많이 하는데 그게 더 뜨지. 요새는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도 많이 하는데 그분들은 이미 코가 높아요. 그렇죠, 코 수술한다기보다 이미 쌍꺼풀이 있어. 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의료가 외국으로 퍼져나가면서 이제 세계적인 트렌드 자체가 이제 레디언트로 바뀌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자기 관리하면은 내가 이 나이에 뭘 더 바꾸겠어. 이미 늦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에게 좀 한마디를 건네주신다면? 뭐 너무 당연하죠.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르다. 가장 빠르다. 깨달았을 때가 뒤돌아갈 때다. 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 계속 있으면은 더 늦어지죠. 그쵸. 그 다음에는 이제 손도 못 쓰게 되죠. 맞아요. 나이라는 게 참 되게 상대적인 게 예전에 20살 때 21살 때 보면은 막 복학생 형들이 야 너희 때는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지금 생각하면 걔네 23, 4야. 그 친구들도 맞아요. 엄청 어려. 사실 옛날에는요 한 60년대만 해도 환갑 잔치하고 근데 요새 누가 60이면은 뭐 요새 청춘이죠. 그쵸. 경로당 가면은 담배 심부름은 60대가요. 그렇죠. 완전 이런 말 표준어인가요? 시다바리. 지금 저도 나이가 꽤 많이 들었는데 나이 들어보니까 너무 어리신데 진짜 엄청난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되게 존경스러워요. 저는 그 나이 때 그냥 주어진 공부만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개발도 엄청 열심히 하셨다고 했잖아요. 자기개발이요? 그걸 재밌어 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네. 아까 인터뷰 시작하기 전에 살짝 토크를 나눴는데 전에 자기개발에 엄청 진심이셨고 자기개발서를 정말 닥치는 대로 다 읽으셨대요. 네, 재밌더라고요. 저 재미없으면 안 해요. 그런 것들이 뭔가 새로운 지식들이 막 들어오는데 지금 내가 요거를 하나만 지켜도 뭔가 재밌는 일들이 막 생기고 그쵸. 앞으로 뭔가 잘 될 것 같고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가 생기고 이런 멘토가 사실 주변에 없잖아요. 근데 그쵸. 이 책만 사다 보면은 진짜 유명한 멘토가 온갖 거를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만 얼마에. 그러면은 이것도 읽고 이 사람들이 또 추천을 해요 책을. 그럼 그 다 사다 보고. 저랑 되게 생각이 비슷하시네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 책 방금 뭐 만 얼마에 그 좋은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요즘은 조금 뭐 올라서 한 2만 원 초중반 하는 책도 있긴 한데 근데 사실 2만 원이면은 고기 한 번 사 먹을 돈으로 이 인생의 그거를 다 그냥 흡수할 수 있잖아요. 그쵸. 저도 그 생각이에요. 그럼요. 책 비싼 거 아니에요. 책은 저는 제가 책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세상에서 가치 대비 가장 저렴한 물건이다. 맞아요. 그리고 이미 죽은 사람도 그 사람의 가장 훌륭한 생각 그리고 내가 알지 못했던 바를 이 책에다가 다 써놨잖아요. 누가 맞아요. 이걸 얘기해줘요. 그리고 그 책에서는 내가 생각하는 어떤 고민과 문제가 있을 때 혼자 고민할 게 아니라 맞아요. 사실 책 속에 다 써 있어요. 맞아요. 왜냐면 이 고민은 내가 처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도 이미 했던 고민이기 때문에 다 인생 비슷비슷하죠 뭐. 이 다이어트 동안 얘기도 좋지만 저는 자기개발 토크도 눈에 좋은데요. 빛이 납니다. 네. 네, 사실 저도 그 인생의 전략집이라 생각해요. 우리 뭐 슈퍼마리오 옛날에 해보셨어요? 네, 했었죠. 네. 슈퍼마리오 치트키들 있잖아요.
있잖아요. 어디를 뛰면은 거기서 별이 나온다. 맞아요. 아니면은 뭐 어디를 잘 밟으면은 이게 구름 나라로 가서 이제 보너스 상품들이 있다. 맞아요. 그런 치트키를 알면은 남들보다 점수가 더 높고 빠르게 게임이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공주를 빨리 구할 수 있죠. 인생의 치트키인 책들도 잘 보면은 남들보다 여기를 치면은 별이 나온다는 걸 쓰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또 모르고 산다. 속에 담겨 있죠. 네. 뭐 이런 자기 관리, 외모 관리 이런 것들을 시작하다 보면은 자신감도 생기고 실제로 내 외모가 변하니까 기분도 좋아지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오셨던 환자분들 중에서도 난 좀 달라졌다, 막 인생이 변했다 이런 좋은 영향을 리액션을. 받았던 분들이 있었을 텐데 지금 기억에 딱 남는 환자분 딱 계신가요? 생각나요. 그분이 이제 학원 강사였는데 네. 자기가 학생들 앞에 나서는데 학생들이 자기 보고 자꾸 피곤하게 보이고 힘들어 보인단 말을 되게 많이 했대요. 근데 그분이 항상 눈이 퀭하고 얼굴이 처지고 그런 상태였는데 어느 정도 시술을 받고 났더니 그다음부터 자신 있게 앞에서 강의를 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학원 강의를. 이제 그런 얘기를 안 들으니까. 네, 그리고 이거를 또 영상으로 수업을 또 온라인으로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영상을 보면은 이제 얼굴이 어떻게 보이는지 3자 입장으로 보니까 옛날에는 좀 별론데 이 시술을 받고 났더니 좀 빛이 나고 건강해 보이고 아까도 동안이 권력이라고 했는데 건강해 보이고 조금 에너제틱하면 학생들이 받는 그 에너지도 거기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 뭐 아파 보이고 힘없이 비실비실 얘기하면은 이 중요한 정보가 비실비실 들어가서 축 떨어지지 않을까. 근데 에너지틱하게 빡 던지면은 팍 꽂히잖아요. 그렇죠.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또 외적으로 이제 비춰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네. 그렇죠? 강사님이라면 특히나 더 그럼요. 그렇겠네요. 심지어 강사도 그런데 요새 같이 이런 유튜브 개인 유튜브를 할 때 다들 외모 신경 쓰시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의 자신감이 되면은 좀 더 말도 자신 있게 나오고 신나고 이 사람들이 나한테 뭔가 예쁘다 하면은 또 자신감이 생기고. 맞아요. 자존감까지 올라가잖아요. 맞아요. 또 그러면. 자존감이 올라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스킨 부스터가 되게 좀 좋은 게 컨피던스를 찾게끔 한 거죠. 내가 조금 더 나답게 내가 있는 여러 가지 옵션의 얼굴 중에서 가장 빛나는 얼굴을 만드는 게 이제 스킨 부스터 역할이다. 이제 그렇게 요새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뭐 유튜브도 하고 인스타그램도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외모적인 거 신경을 정말 안 썼거든요. 근데 이제 안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고민 중에 하나는 저도 다크서클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거나 하면은 종종 조금 피곤하세요? 이런 얘기를 들어요. 네네. 도움받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까? 무언가가 엄청 많죠. 요새는 재생의학이 되게 영향을 많이 주는데 피부가 여기가 왜 자꾸 어두워지냐면은 혈액순환도 안 되고 지방은 나이 들어서 튀어나오는 피부가 얇다 보니까 이거를 다 보여주는 거죠. 이런 액션 자체가. 사실 여긴 피부가 두꺼우니까 지방이 튀어나오든 말든 약간은 좀 덜 보이는데 눈은 얇잖아요. 그래서 눈의 피부결을 조금 더 좋게 만드는 스킨 부스터들을 잘 쓰면 피부가 조금 도톰해지니까 우리가 어떤 걸 보자기로 싸면은 그냥 울퉁불퉁해 보이는데 조금 탄탄한 이제 좋은 것들로 싸게 되면은 얘가 좀 부드럽게 쌓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좀 가시면은. 어떨 때는 좀 뭐 예뻐지고 싶다, 잘생겨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내가 이거 너무 외모에 집착하는 거 아닐까? 너무 외적인 것만 신경 쓰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거든요. 네. 원장님께서는 이런 감정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예뻐지고 싶다, 잘생겨지고 싶다는 아주 본능적인 거죠. 사실 애기도요, 태어나서 잘생기고 예쁜 얼굴 보면 빵실빵실 웃고요. 약간 험악하게 생겼다, 심지어 막 무서운 얼굴이 있다 하면 울어요. 그냥 태어나자마자 그건 본능인 거죠. 맞아요. 애기도 뭐 예쁜 사람 좋아한다 이런 말이 맞아요. 있고 실제로 그렇죠. 태어나자마자 그냥 다 타고난 거고 잘생기고 예쁘게 태어난 건 또 복이에요. 그래서 그런 본능적인 것들은 사실 안 좋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고 우리도 누군가를 봤을 때 예쁘면 호감이 가고 뭔가 잘해주고 싶고 그러면 사실 뇌적으로도 뇌에서 도파민이 막 분출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행복하잖아요. 예쁜 사람들 보면은. 그래서 이거는 외모에 집착한다기보다 나도 행복하고 나를 보는 사람도 기분 좋은 그런 것 같아요. 어저께 아내랑 교촌치킨을 먹는데 변우석님 사진이 있더라고요. 아내가 변우석이다 하는데 표정이 좋더라고요. 아내 표정이. 네, 맞아요. 예뻐지고 싶다, 잘생겨지고 싶다는 그냥 본능이고 사실 자기가 예뻐져서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자기가 언젠가 못생겨 보인다 이런 우울한 감정이 당연히 따라와요. 건강하게 받아들이고 근데 너무 거기에 집중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에 몰입을 하면은 계속 그것만 막 파고들면서 요거하고 저거하고 요거하고 하면 얼굴이 중독이 된다고도 들었어요. 성형 중독 되면 얼굴이 이상하게 바뀌어요. 나다운 거를 이제 완전 다른 이상한 쪽으로 바뀌어가기 때문에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건강한 얼굴이 예쁘죠. 그냥 가장 나다운 모습에서 빛나게끔 광택을 내게 하는 건 괜찮은데 아예 내가 아닌 다른 모습으로 가면은 그거는 자기가 아닌 거죠. 그러면
원장님도 막 그 얼굴에 변화를 주는 것보다는 피부적인 것들이나 이런 서포트를 줄 수 있는 것들을 네, 다시 본인의 가장 예뻤던 시절로 돌아가게. 어쩌면 그 예뻤던 시절보다 조금 더 빛나게 하면은 나이 들수록 행복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유혜미 원장님 만나 뵙고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것들 중에서 이 영상을 끄고 나서 바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 있습니다. 이렇게 물 한 잔을 마신다거나 뭐 일상생활에서 양치를 할 때 스쿼트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을 좀 더 관리하시고 나의 외적인 것들, 마인드적인 것들까지 더 건강하게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